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12월 9일 목요일 오늘 장세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27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선물 지수도 코스피 200이 플러스 3포인트 정도 올라서 401포인트대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 그 네 마리 마녀가 춤을 추는 날이다 해가지고 쿼드로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 극적인 거는 오늘 최근에 이제 종합지수가 60포인트 오르고 40포인트, 오늘 3029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은 옵션 만기일이면 통상적으로 369, 12, 3개월에 한 번씩 그 선물과 옵션 또 코스닥 또 개별 종목 옵션까지 해가지고 만기가 들어오다 보면 대략 주가를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해가지고 반도체라든가 이쪽 지수 관련 대형주 쪽을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고 아무래도 차익 매물도 많이 나와서 오늘은 약할 거다. 그래서 장중에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다우가 다시 또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은 플러스를 출발하면서 한편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6일 연속 플러스를 내줬으니까 오늘은 약할 거다 이런 흐름들이 지배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옵션 선물 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상승할 때는 상승으로 예상되면 콜옵션이 강세를 보이고 또 하락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 뭐 풋옵션이 강세를 보이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주가가 꺾일 거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지수가 3000포인트를 위협하는 이런 국면들도 와서 드라마틱하게 이 풋옵션이 장중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오히려 종가 무렵에 장 마감해 놓고 3시 20분에 그 보통 그 매매 주문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 만에 종합주가 지수를 27포인트 끌어올리면서 이 콜옵션에서 불과 한 1분 정도 만에 10배 이상의 차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요거에서 오늘 그 옵션에서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그 장이 마감되기 전까지도 지수가 소폭 밀리면서 끝나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렇게 장을 마감해 놓고 불과 10분 만에 종합주가 지수가 3029로 27포인트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콜옵션의 400짜리 오늘 만기가 들어온 400짜리가 0.15, 0.15에서 11, 401로 마감이 되면서 이게 이제 뭐 여러분이 여기에 25만 원을 곱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한 생각으로 15면은 15,000원짜리가 11만 원에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오늘 옵션 만기일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차익 매물로 주가가 약할 걸로 예상했던 게 드라마틱하게 강세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만큼 우리 시장이 연말로 다가오고 오미크론 공포라든가 이런 걸로 상당히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확진자도 7천 명이 넘는 이런 상황에서 불안한 가운데도 뭔가 주식 시장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종목들 당연히 그 장 마감하고 종합주가 지수를 플러스로 전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오늘 매수 흐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좀 전반적인 업종이 다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 NFT, 메타버스, 게임주, 또 음원 관련주, 데이터 관련주 이런 식인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그동안 제가 NFT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쪽은 많이 연관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먼저보다는 탄력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스트리밍 관련주라고 그래서 음원 서비스를 하는 업종들이죠. 오늘 같은 날 NHN 벅스가 아침에 조금 1% 정도 조금 상승으로 끝나면서 플러스 25포인트, 25% 거의 18,000원이 상한가인데 오늘 아주 엄청난 강세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NFT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런 예상으로 미국에서도 어제 같은 날 그 스트리밍 관련주로 주가가 아주 그 18%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로쿠라고 하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인데 시가총액이 무려 35조 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얼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규모보다 이렇게 크다 이런 이야기고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대단히 아주 연일해서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제가 이제 그 미국 주식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볼 때 어느 쪽이 좀 올랐는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간에서는 이 선물이 거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전체적으로 약한데요. 그 로쿠라고 하는 요 회사가 어제 39달러 18%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약간 조정을 하는데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오른 이런 상황 때문에 음원 관련주들이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12월 17일 날 싸이월드가 리오픈되면 이제 미국처럼 우리도 이제 음원 관련 이 서비스들 업체들 앞으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그 싸이월드의 그 대주주로 싸이월드 Z죠. 그런 그 거기에 대주주로 있는 인트로메딕이 지금 액면 분할하고 감자 이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인트로메딕이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고요. 거래 정지가 한 12월 24일 정도에 재개될 그런 예정으로 있죠. 아무래도 오픈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대감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지금 인트로메딕으로 매수세가 몰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그 다음에 그 NHN 벅스 이런 음원을 이제 그 싸이월드에 음원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고요. 이거에 따라서 나머지 뭐 우리 미디어 관련주들은 다 같이 관심을 한번 가지셔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오늘 다소 상승폭은 조금 적었지만 이게 중가 쪽으로 아주 중저가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상황이거든요. 갤럭시야 SM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어, NHN 벅스와 더불어서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에 조정하고 오늘 그 조정됐던 그 흐름을 18% 이상 상승하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됐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가 음원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오늘 고점 대비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긴 했는데요. 앞으로 NHN 벅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뭐 하루 이틀로 마무리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오늘 같은 날 외국인들이 그 바닥권에서 샀던 매물들을 최근에 좀 매물을 내놨는데 그래도 이제 기관이 오늘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개인 간의 손바꿈이 철저히 일어나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데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또 약하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거래된 이런 그
바닥권에 주가를 탄탄하게 이렇게 받쳐놓은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아주 저가에 형성이 돼 있는 갤럭시와 SM 같은 그런 종목들도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그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빅데이터하고 이 데이터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루가 다르게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이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런 업체들도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어, 마찬가지로 시간 외에 오늘 강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전자금융이라든가 소프트캠프 같은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측면이 커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소프트캠프는 그런대로 거래량도 많이 수반이 되는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가 강했다가 며칠 조정을 한 그런 측면들 지난번에 한번 3,400원까지 1,000만 주 이상 거래되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2주일 이상 장기간 그 조정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매물 소화 과정과 또 주가가 그 빅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충분히 관심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물론 이게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신중하게 잘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날 한국전자금융 같은 거는 조금 그 상한가이긴 하지만 내일 접근하실 때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말 그대로 지금까지 거래가 별로 10만 주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일전에 덕신 하우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일부 작전 세력들이 시간을 이용해서 대량 거래시켜 주가를 띄워놓고 이튿날 고점에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근데 지금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 이게 데이터 관리고 보통 이 시장에서 인기도가 있었던 종목이다 하면 이렇게 10만 주도 안 되는 이런 거래량을 보일 리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이거를 그 시장에서 뭐 그렇게 그 거래가 평소에 잘 안 됐던 종목이 이렇게 반짝하고 거래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에 그 무작정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시간에 의해서 강했던 이런 흐름을 잘 이용해서 장중에 한 10%에서 15%로 출발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윗꼬리를 남기는 그런 그러니까 윗꼬리만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들 매수하시고 3%에서 5% 올려서 그냥 남들보다 빨리 팔고 나온다는 그런 전략. 근데 여러분들이 좀 중기적으로 이번에 빅데이터가 관련해서 눈여겨 보실 종목은 뭐 비즈니스 온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비즈니스 온도 최근에 주가 고점 대비 낙폭도 상당히 크고 바닥권에서 지금 양봉을 보이면서 거래되는 이런 모습들. 내일 혹시라도 오늘 시간에서 강했던 종목들 때문에 소프트 캠프라든가 한국전자금융으로 집중이 된다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온 같은 종목들도 동시에 켜놓고 같이 관찰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요. 또 더 좋은 비지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고점 대비 조정폭이 상당히 크죠. 이게 이제 실적이 약간 좀 부진한 것이 원인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고가주의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완전 바닥권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탄력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조금 중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오픈 베이스라고 하는 종목. 오픈 베이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한때 대선 관련주로 또 그 최재형 관련 뭐 해가지고 주가가 그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만 해도 주가 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후보도 안 되고 이렇게 무산되면서 주가가 쓰라린 지금 흐름을 전개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바닥권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 이유도 지금 빅데이터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픈베이스가 그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에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솔루션도 최근에 데이터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최근에 고점에서 조금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다소 이 종목이 그 흐름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반짝하고 오를 때 한번 오른 다음에 또 조정하기 시작하면 거래량도 확 감소하고, 시장에서 이 원래부터 거래가 많이 안 되던 종목이거든요. 차라리 여러분들 접근하실 바에는 이 데이터 솔루션의 대주주인 오픈베이스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픈베이스가 데이터 솔루션의 66%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데이터 솔루션 자체도 그 오픈베이스에서 분사해서 나간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중기 보유 관점에서 과거 고점 대비 낙폭 크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완만하게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오픈베이스, 이 종목을 한번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지금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지난번에 물론 4,2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2,600만 주 거래되고요. 보통 4,200만, 4,000원이 넘는 가격대가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과거 고점 대비 낙폭이 컸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시류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픈베이스에 대한 것, 꼭 급등한 다른 소프트 캠프라든가 특히 오늘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그 전자금융 같은 거는 특히 거래량이 평소에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그 시간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매매하는 그 요령, 이게 시간에서 10%가 상황이고 내일은 이거보다 더 15%나 이 정도에서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종목에 물리지 않으려면 과연 이 종목이 시초가 시작을 하고 그 위에서 매매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 유지하지 못하고 시초가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음봉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면 종목을 빨리 정리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점 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아무래도 빅데이터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매매하기 편한 종목들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싸이월드의 리오픈과 관련해 가지고 실시간 음원 관련주들 NHN 벅스라든가 또 지니뮤직, 갤럭시 ISM, YG 플러스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